안녕하세요. 미술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TV입니다. 아티스트TV는 미술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컬렉팅, 소비가 아닌 투자하는 컬렉팅을 추구합니다. 전 세계 아트마켓의 중심, 뉴욕에서 활동하는 진짜 컬렉터의 생생한 미술 현장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훌륭한 예술 작품의 조건 중 대표성, 그 중에서도 시장에서의 인정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중의 인정을 뱅크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오늘 만나게 될 데미안 헐스트라는 작가 또한 뱅크시 못지않게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화제의 주인공입니다. 지난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훌륭한 예술작품의 조건, 대표성, 그 중에서도 대중의 인정편을 함께 보시면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한 예술작품은 시대성과 더불어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성은 대중, 전문가, 시장에서 모두 인정을 받아야 획득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작품의 내적인 요소가 아니라 외적인 영향에 의해 결정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작가만의 영역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스마트한 작가는 외부적인 영역을 직접 하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데미안 허스트입니다. 그의 작품은 삶과 죽음을 주제로 한 다소 충격적인 작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시장인 옥션에다가 작품을 직접 내놓기도 하면서 시장에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어떤 작가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포름 알데이드 용에게 살아있는 상어를 그대로 넣어 박제한 이 작품은 당시에 엄청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작품이냐, 쓰레기 예술이냐 하면서 말이죠. 글쎄요, 이 작품을 마주하고 있으면 마치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당신 죽기 싫지? 박제가 돼서라도 계속 영원히 살고 싶지? 하지만 언젠간 죽어야 돼. 이 상어처럼. 애써 아닌 척하며 숨기고 싶은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이 작품은 1200만 원에 시작해서 결국 125억 원에 팔리게 됩니다.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은 삶과 죽음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다소 잔인하지만 묘하게 섬뜩한 느낌, 그리고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가는 영국의 명문대죠. 골드스미스 미술대학 출신으로 친구들과 전시를 하나 기획하게 됩니다. 먼저 템즈강 주변에 빈 창고를 무상으로 빌렸는데요. 그 창고를 빌려준 사람에게 후원금까지 받아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으로 일했던 갤러리의 VIP 고객 리스트를 몰래 빼내서 자신의 전시에 초대하기도 했는데요. 초대장에 차비까지 넣어주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초대받은 사람들은 학생들이 차비까지 초대장에 넣었는데 무슨 수로 안 갈까요? 이 학생들의 전시는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전시는 추후에 런던과 뉴욕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아트페어의 모태가 됩니다. 보시는 장면이 영국의 명문 미술대학인 골드스미스 대학이고요. 또 골드스미스 대학의 교수님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이라는 분이 보이죠? 이분이 이 학생들의 지도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분 또한 지금 현재 컨템포러리 아트마켓에서 굉장히 핫한 분인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영국 학생들에게 미국적인 것, 뉴욕적인 것, 스케일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게 됐죠. 지나가는 장면 중에 이 작가들의 작품을 미리 사두지 못해서 후회하는 분의 모습이 보이죠? 이분은 미술관 큐레이터신데도 이 작가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죽음을 주제로 한 이 학생들의 전시는 매우 잔인하고 직접적인 표현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피, 그리고 장기들을 막 늘어놓았죠.
이 전시를 보러 온 사람 중 광고 재벌 찰스 사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찰스 사찌는 이들의 가능성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후원하게 됩니다. 이후에 찰스 사찌는 미술계에서 더욱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젊은이들은 Young British Artist, YBA로 불리면서 뜨거운 활동을 이어나갔는데요. 영국 왕립미술관에서는 이들의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그 제목은 센세이션이었어요. 함께했던 작가들은 트레이시 에민, 마크 퀸, 제니 샤벨 등이 있었는데요. 그중 대장은 단연 데미안 허스트라고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전시를 기획한 이후에 전시 책임자 3명 정도가 옷을 벗었다고 해요. 영국 왕립미술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상하고 품위 있고 전통적인 미술관인데요. 어떻게 이런 전시를 기획할 수 있냐고 반발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시가 열린 지 10년도 채 안 돼서 데미안 허스트는 미술계 파워 1위에 뽑히게 됩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어린 시절 영안실에서 시체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잠시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좀 감상하실게요. 그는 작가가 아이디어만 낸다면 작품은 누가 제작해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보통 컨템포러리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는 그렇게 새롭거나 특이한 형태는 아니고 굉장히 흔하죠. 좀 이전으로 돌아가면 조각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로댕의 공방, 작업실 이런 데서도 조수들이 같이 작업을 했고 같이 하지 않으면 사실 하기가 힘들어요. 조각 같은 경우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켈란젤로가 그 천정 벽화를 혼자 그렸을까요? 화가가 조수를 두고 작업을 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굉장히 흔한 일이었죠. 자, 이 해골 작품은 마켓에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작품도 작품이지만 데미안 허스트가 1차 시장인 갤러리를 거치지를 않고 옥션에다가 작품을 직접 내놨어요. 보통은 1차 시장인 갤러리에서 작품을 팔고 그것을 산 사람들이, 고객들이 옥션에다가 작품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형성하죠. 그런데 데미안 허스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중개인을 아예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옥션에다가 작품을 내놓았던 거죠. 이 작품은 1억 불, 1,000억 원 정도? 네, 1,000억 원 정도에 낙찰됐습니다. 해골에다가 백금으로 틀을 씌운 다음에 8,601개의 다이아몬드를 박아서 만드는 거예요. 데미안 허스트는 또 레스토랑도 냈습니다. 자신의 작품 주제인 파머시를 주제로 레스토랑을 열었는데요. 이 작품의 내용은 당신들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래요. 이 레스토랑은 굉장히 잘 됐는데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약이라는 거는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이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안전상의 이유로 좀 제재를 당했나 봐요. 그래서 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데미안 허스트가 2008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가격이 쇠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 자료는 아트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아트넷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께서 미술 동향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직접 들어가 보세요. 직접 들어가 보시면 지금 어떤 작가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옥션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데미안 허스트하고 제프 쿤스를 비교했죠. 이게 가격 비교입니다. 뭐 얼마를 떠나서 여러분 그래프를 싹 보시면 제프 쿤스도 가격이 오렌지죠. 오렌지 색깔 왔다 갔다 하면서 2008년 탁 올라가고 2014년 여기 올라갔죠. 지금 이게 경제 상황하고 조금 연관이 있긴 한데 어쨌든 등락률이 있네요. 근데 파란색은 데미안 허스트 가격이에요. 2008년에 높게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쭉 떨어져서 계속 제자리 걸음이네요. 그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지금 게하르 트레이터랑 비교를 해놨죠. 게하르 트레이터는 경제 상황과는 조금 또 상관이 없이 더 계속 올라가는 추세네요. 하지만 어쨌든 등락률은 있죠. 데미안 허스트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네요. 자, 승승장구할 것 같은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의 가격이 2008년을 정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가격이 상승하지가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인데요. 보통 이제 작품도 경제적인 상황을 많이 따릅니다. 경제 불황이 오면 작품 가격도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거래량도 확 떨어져요. 하지만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작품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데미안 허스트 작품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네요. 작품을 정말 비싼 값에 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굉장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뼈대예요.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이것이 순서는 바뀔지언정 알맹이는 절대로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품의 작품성, 시대성, 대표성을 모두 고려해야 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좀 응용을 하면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고요.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공부를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이미 대표성을 획득한 작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게다가 이 작가의 작품의 상당수는 가고시안 갤러리 같은 대형 갤러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미술시장의 큰 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품 가격이 한순간에 크게 폭락하거나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해요. 자, 다음 시간에는 훌륭한 예술작품의 조건, 대표성, 그 중에서도 전문가의 인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미술 투자에 성공하셔서 부자 되시고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 사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시청 감사합니다.